물아. 우리 물린이들 안녕하세요. 이현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사실 지금 굉장히 슬퍼요. 눈물이 이거 막 CG 못 넣나? 눈물 막. 쌤이 그 영상을 열심히 찍었어요. 2시간짜리를 찍었는데 테스트 다 하고 찍었는데 찍고 딱 봤더니 편집하려고 딱 열었더니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소리 없는 영상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다시 또 찍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일체유심조. 어떡할 거예요? 소리 안 찍힌 거. 그럼 나는 아싸 연습 한번 했다. 리허설 한번 했네. 가수들 아이돌들 막 나오면 막 리허설 하잖아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도 이 리허설 한번 하고 제대로 수업 다시 하라는 하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칠판 다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합니다. 네, 우리 물린이들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다시 물리를 배워봅시다. 우와, 신나는 물리 시간이에요. 자, 우리 수업하기에 앞서서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되게 이렇게 좀 전에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댓글들,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막 달아줬는데 제일 많았던 게 뭐였는지 알아요? 기특해. 선생님 물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많았던 거는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선생님도 너무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이 황량한 교실에서 혼자서 이렇게 화면 쳐다보면서 수업하려니까 참 그 맛이 안 나. 빨리 여러분 이 코로나 빨리 끝나고 다시 만나서 여러분 보면서 수업할 수 있기를 선생님도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3명 정도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울려요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장소가 그 3학년 9반 교실입니다. 학교에 뭐 다 칠판 있는 곳은 다 교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다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 막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뭐 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흡음재예요. 흡음재. 소리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폭신폭신한 사람, 나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흡음재겠지. 막 소리가 딱 흡수돼. 그 반사가 잘 안 일어나.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실에 우리 작년에 물리원에서 배웠잖아. 파동, 음파가 막 여기저기 반사하면서 서로 반사된 파와 여기서 튀긴 파가 멀리 이렇게 간섭을 일으켜요. 막 소리가 증폭되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소리가 막 울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래저래 이제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환경 수업을 같이 듣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리 수업 먼저 하고 환경 찍을 때 약간 고쳐서 했고 지금은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마이크가 달려있어요. 보이나? 마이크. 이거 무선인 척 하려고 이렇게 숨겨서 하기로 했는데 딱 숨겨서 무선인 척. 무선 너무 비싸서 유선으로 이렇게 딱 마이크를 쓰는데 마이크를 써도 울리는 거는 다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하고 약간 천천히 해서 조금 더 또박또박 들릴 수 있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다 내가 천천히 하고 해서 했거든? 근데 다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슬픕니다. 지금도 걱정돼요. 내가 그래서 그거 끝나고 지금 3번 테스트 해봤어. 짧게 찍어서 소리 나나 안 나나 테스트 해보고 되는 거 확인하고 했는데 이거 하고 또 안 나온다. 그럼 연습 2번 한 거야. 선생님 일체유심조.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어요. 또 연습하는 셈 치고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잘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하고 마이크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의견 중에서 저런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우리 이렇게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본 것처럼 화상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이랬더니 누가 댓글로 화상만은 제발 그런 얘기도 했었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집에서 좀 편하게 들으시잖아. 부시시하게 막 이렇게
좀 뭐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니까 그게. 그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선생님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억에 남는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똑같은 사람인데 물리도 듣고 환경도 듣는데 두 번 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써놨어요. 축구하고 싶어요. 축구 언제 하나요? 그걸 왜 물리 시간에 그런 거를 하죠? 누군지 알았으니까 선생님이랑 주말에 축구하는 친구던데 우리 코로나 끝나고 학교 등교하게 되면 그 주 주말부터 합시다. 네. 집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막 몸도 쑤시고 선생님도 계속 살찌고 막 그래서 엄청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조금 참고 등교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저거를 남겼죠. 그 하고 싶은 말도 써달라고 했고 또 여러분 그 수능에서 탐구 영역에 물리를 얼마나 응시하는지 수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물어봤었는데 여러분 물리를 지금 이 영상을 듣고 듣고 있는 친구들이 78명이에요. 78명. 근데 그 중에서 탐구 영역에서 저는 물리를 보지 않아요 라고 답변한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 13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65명은 물리를 다 응시한다는 거야. 와, 훌륭합니다. 우리나라 이공계의 미래가 밝아요. 우리 일반고에서 물리를 응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뿌듯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물리2를 보겠다는 친구가 10명이 있었어요. 일단 65명은 탐구 영역에서 물리를 보겠다. 근데 그 중에 또 10명은 물리2도 응시를 하겠다. 근데 3명은 물리2만 보겠다에 체크를 했던데 조금 의아해요. 잘못 체크한 게 아닌가. 1은 안 보는데 2는 보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이라면 권장하는 건 2를 보겠다면 2를 만약에 보기로 했다면 1하고 2를 같이 보는 게 공부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내가 난 물화생지 다 잘해. 그런 거 아무거나 1은 이거 보고 2는 이거 보고 해도 되겠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된다면 2를 공부하는 사람은 1도 같은 과목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리2를 지금 응시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이제 진도도 좀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물리1을 지금 응시하겠다는 사람도 65명이나 있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물리2를 배우다 보면 물리1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자꾸 나올 겁니다. 이렇게 동떨어져서 배우는 건 거의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물리1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면 그때 조금씩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겨울방학 전에 강조했으니까 막 열심히 했겠죠? 했을 거야. 난 믿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했으니까 자신있게 막 물리1 이렇게 수능 보겠다고 이렇게 답을 한 거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계약을 하고 학교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운동도 막 헬스 막 하다가 헬스 이렇게 안 하면 맨날 그러잖아. 그 헬스 열심히 해서 맨날 뭐만 하면 막 운동 하루 쉬면 막 근손실 온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물리 그 원 막 열심히 해놓고 이제 안 하면 물 손실 와요. 물 손실. 열심히 해가지고 막 물리 지식을 머리에 막 넣어놨는데 막 갑자기 물 손실 오면 어떻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시간 내서 물리원 복습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탐구 영역에서 물리를 본다는 걸 알았으니까 수업하다가 물리1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면 잠깐씩이라도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고 싶어서 장래희망을 좀 써달라고 했었잖아요. 장래희망 역시 이공계로 희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무슨 기계공학자, 전자공학, 여러 분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답이 선생님 기억나는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런 사람이 있었어. 세계 최고의 화학자. 와, 이 사람이 꿈이 커야 돼. 물론 그냥 화학자 좋아요. 좋은데 거기다 딱 쓰는데 세계 최고의 화학자. 얼마나 이 사람은 화학을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는 거야. 난 세계 최고의 화학자가 되겠다. 물론 처음에는 왜 물리학자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내가 너무 속이 좁아.
근데 그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면 꿈이 화학자인데도 물리를 지금 물리 2를 선택해서 듣는 거 아니야. 물리 1도 아니고 물리 2를.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물리부심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학을 막 깊이 있게 어느 분야든 깊이 있게 왜 과학은 왜에 대한 답변을 찾는 과정이잖아. 왜 하게 되면은 결국 물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화학자가 되기 위해 물리 2를 듣고 있는 거죠. 박수. 그 사람은 선생님이 그 학생은 한 20년 정도 있다가 뉴스에서 볼 것 같아. 대한민국 최초면 그 전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화학상 노벨 화학상 우와 세계 최고의 화학자가 된 거지. 좋아요.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거기에 이제 아직 꿈을 못 정한 사람들도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꿈은 뭐 지금 당장 없을 수도 있지. 여러분이 더 공부하다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 가서 또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현재 꿈이 없어요.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놨어요. 대한민국을 내가 살리겠다. 물론 대한민국이 죽어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꿈이 장래희망이 대한민국 살리기야. 이 사람도 지금 당장 내가 구체적으로 뭐를 정하진 않았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딱 생겼을 때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망을 선생님이 알았으니까 나중에 뭐 여러분이 주체탐구 발표를 하든 아니면 학기 말에 시간이 좀 있을 때 탐구 발표를 하든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줄 수 있게 선생님도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답변해 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여러분 출석 체크하는 설문지 마지막에 수업에 관련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무거나 쓰세요.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첫날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선생님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지금 온라인 수업하는데 뭐 또 수업이 너무 이렇게 소리가 계속 울려요. 아니면은 말 좀 빨리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아니면 뭐 칠판에 글씨 좀 크게 써주세요. 이런 것들 건의하면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여러분하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남겨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그러면 진행을 해봅시다. 벌써 딴 얘기를 10분도 넘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2시간 10분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찍히고 있겠죠.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한번 자르고 가서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또 영상이 중간에 잘리면 볼 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쭉 가고 녹음이 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곳은 여러분 교과서를 펴고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2쪽을 한번 펴보세요. 12쪽. 12쪽에 보면 그 단원 제목이 힘의 합성이에요. 힘의 합성. 1단원의 작은 단원 첫 번째 힘의 합성. 이거 아까 수업하면서 쓴 건데 선생님 지우다가 이거 그냥 냅뒀어요. 네, 아까 뭐 한번 썼잖아. 아까 칠판 가득히 뭐가 써 있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지우고 또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 실패란 그 있잖아.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다. 명언충이잖아 내가. 쌤이 이렇게 쌤 막 이렇게 탁 했는데 2시간 동안 녹화했더니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마이크 새로 샀는데 테스트할 때 잘 되는 게 꼭 그렇죠. 거기서 내가 막 수업 시간 거기서 엉엉 울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빨리 찍어야지. 칠판 막 지우면서 눈물을 머금고 내가 막 칠판을 치면서 또 써야 돼. 막 지우다가 제목은 남겨놨어요. 제목은 어차피 써야 되니까 처음에 써야 되잖아. 자, 오늘 배울 단어는 힘의 합성이고 2가지 작은 주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쓰면 벡터라는 개념을 오늘 배울 거고 알짜힘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물리 1 또는 뭐 1학년 때 과학 시간에 이런 개념을 배웠죠. 개념은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물리 2에서는 얘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한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할 건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2학년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물리 1에서. 벡터 하면 같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뭐지? 그렇지. 스칼라.
두 개의 차이 기억납니까? 이건 물리원에서 언급은 됐었어. 스칼라와 벡터. 스칼라는 뭐만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 크기만. 벡터는 거기에 뭐가 추가되지? 방향이. 아, 잘했어요. 여러분 대답하는 게 다 들려요. 들려. 내가 이게 환경하고 물리를 번갈아 찍다 보니까 내가 환경 때 한 말인지 물리 때 한 말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네, 환경 때 얘기한 것 같아. 쌤이 막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라디오 라디오 아니야. 너무 옛날 사람이야. 뽀뽀뽀. TV 유치원 이런 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TV 유치원에서 막 물어보면 네, 막 대답하고 그랬다고. 여러분도 지금 선생님이 스칼라가 뭐만 갖고 있죠? 막 여러분 지금 말했잖아 나한테. 크기요, 다 들려.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 마음으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거 선생님한테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초월했나? 이거 나중에 볼 거 아니야? 영상 거짓말 좀 너무 티나네. 자, 어찌됐건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고 벡터는 거기에 뭐가 추가되어 있다? 방향이 추가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처음 배울 건 이거예요. 스칼라랑 벡터들이 어떤 물리량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낼 것이냐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스칼라가 뭐만 가지고 있다고요? 크기만. 벡터는 크기 더하기 방향. 자, 아주 기초적이지만 물리2에서 이 스칼라량과 벡터량을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시험에 종종 자주 등장해요. 선생님이 지금 4년째 물리2를 가르치고 있는 게 4년째인데 해마다 지필고사의 문제는 꼭 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낼 확률이 한 99% 정도 돼요. 1%는 그냥 그날 좀 기분이 좀 내는데 이렇게 쉬운 걸 내냐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지만 아마도 여러분한테 물어볼 겁니다. 구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어. 근데 자, 생각을 해볼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러분 요새 뼈 때리는 사람들 뼈 잘 때리잖아? 몇 킬로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살찌셨어요? 선생님 몇 킬로입니까? 딱 그럼 내가 선생님 몸무게가 몇 킬로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게? 넌 물리하는 사람이 말이야 임마. 몸무게는 뉴턴이라고. 우리 물리원 할 때 선생님 얘기했죠.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무게가 뭐였죠? 무게? 그렇지, 힘의 크기. 그게 무게잖아 물리적으로. 그럼 힘의 크기니까 단위는 힘의 단위를 써야 되죠. 힘의 단위가 뭐지? 그렇지, 뉴턴. 그럼 우리 물리를 한 물린이들은 이제 기초는 다 알잖아. 물린이잖아. 물린이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생님 방학 때 많이 이렇게 풍채가 좋아지셨는데 몸무게가 몇 뉴턴이세요? 또는 몸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다 일단 물어봤어 나한테. 선생님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그럼 야 다시 물어봐. 그럼 딱 선생님 죄송합니다. 몸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신가요? 딱 그럼 선생님이 이러겠지. 나 60킬로그램이야. 믿으세요. 선생님 하는 말 이렇게 선생님 거짓말 하겠어요? 비록 양복이 참 이렇게 안 잠기긴 하지만 60킬로가 되고 싶어. 60킬로그램 한데 내가 그때 여러분한테 내 질량은 동쪽으로 60킬로그램이야. 내 질량은 위로 60킬로그램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이상한가? 이렇게 우리가 질량 말할 때 방향을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지. 질량 자체는 방향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선생님 또 누가 물어봐. 선생님 1교시 몇 시 끝나요? 그럼 9시 55분 이렇게 말하지. 내가 오른쪽으로 9시 55분에 끝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서쪽으로 9시 55분에 끝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치? 그럼 시간도 방향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죠. 안 가져요. 또 어떤 게 있을까? 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등교하면은 아침에 체온제라고 교실마다 선생님들한테 비접촉식 좋아. 비접촉식 체온계를 줬단 말이에요. 좀 이게 잴 때 좀 나는 좀 재보니까 기분이 나빠. 누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는 것 같아. 이렇게. 딱 하고 딱 여러분이 아침에 막 등교를 했어. 선생님 교실에서 그래 누구야 안녕 이렇게 하면서 체온 한번 재자 우리 딱 하고 이마에다가 딱 재고 그래 너 체온은 서쪽으로 36.5도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치? 온도도 그러면 방향을 포함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방향을 얘가 가지냐 안 가지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어. 스칼라 아까 들어서 시간 질량 책에 다른 예들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온도 이런 애들은 이제 방향을 가지지 않죠. 그럼 우리가 방향을 가지는 애들은 어떤 게 있었지? 그 물리 2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 벡터라는 말을 했던 게 뭐 배울 때 했던지 기억나요? 내가 물리 1, 물리 2를 같이 가르치니까 이런 게 좋다. 뭐 할 때 벡터라는, 그렇지, 속도랑 속력 비교할 때 선생님이 둘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게 화면인데 말하면 들린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지. 방향을 포함하냐 안 하냐. 방향을 포함하는 게 속력이었어요? 속도였어요? 속도. 이거 기억나? 자, 속력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시간분에, 걸린 시간분에, 위에가 뭐지? 이동거리였고, 속도는 걸린 시간분에 뭐였죠? 위에 있는 게 위치의 변화량. 그렇지, 변이었어요. 변이. 그때 누가 방향을 포함한다고? 속도가. 그럼 속도는 스칼라일까 벡터일까? 벡터죠. 벡터. 그럼 얘는 뭘까? 방향을 포함 안 하니까? 그렇지, 스칼라. 자, 속도 하면 또 따라 나오는 애 있었죠? 속도의 변화량. 자, 우리 이거 기억나지? 기호로. 자, 이거 기억나죠? 뭐라 불렀었죠? 가속도. 가속도도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방향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방향을 포함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힘이 있었어. 힘. 기억나요? 힘의 단위.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라고. 자, 이거 지금 똑같은 거 두 번째 쓰고 있는 거야. 자, 물체가 있어요. 우리 물리원에서 이렇게 했지. 자, 물체가 이렇게 실에 매달렸으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뭐 있었어요? 중력이 있었고, 위로 작용하는 힘 뭐 있었죠? 이 실에 매달렸을 때 실이 받는 힘, 장력, 텐션, 찐텐. 얘도 진짜 장력이야, 찐텐.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얘와 얘는 어때? 방향을 따져줘야 돼, 안 따져줘야 돼요? 따져줬지. 장력은 어느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우리가 물체에다가 힘을 앞으로 5N, 뒤로 2N. 그럼 얘가 받는 알짜 힘은 어떻게 구했었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 3N. 자, 힘은 그러면 방향을 포함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해줘야지. 해줘야 돼요. 힘.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일단 구별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봅시다. 근데 선생님이 물리 공부할 때 굉장히 맨날 헷갈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안 헷갈리겠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자, 요 두 개가 좀 많이 헷갈렸었는데 따져봅시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런 거야. 스칼라량은 부호를 가지지 않아요. 값만 가지죠. 그러니까 숫자로만 표현해주면 돼요. 그런데 벡터는 방향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 이런 걸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부호라는 걸 이용해서 표시해줬죠. 이쪽을 플러스 방향, 이쪽을 마이너스 방향, 또는 위를 플러스 방향, 아래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방향을 표현해줬는데 1도 부호를 붙였었어요. 물리 1 배울 때. 이거 언제 했냐면 우리 연력학 2학기 때 배울 때 보면 기체가 한 일은 얼마인가, 기체가 받은 일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 일이 보통 work에서 W로 표현해 주는데 플러스일 때는 일을 했을 때 이게 생각과 글이 따로 놀아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했다. 마이너스 붙이면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었지? 물리에서 일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일을 했을 때는 플러스를 붙이고 일을 받아서 내가 어디로 움직였거나 뭐 쪼그라들었거나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른쪽 왼쪽 위아래와 같은 방향의 의미는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시간 지나서 이거 배우고 오래되면 까먹잖아요. 수능 볼 때 또 헷갈려. 힘은 오른쪽 왼쪽 알겠는데 1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벡터인가라고 자꾸 고민이 되던데 스칼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똑같죠. 에너지도 내가 에너지를 얻었냐 잃었냐라는 개념으로 얻었을 때 플러스 잃었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 줬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른쪽 에너지 왼쪽 에너지의 방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조금 조심해서 이 두 개 뭐라고요? 스칼라예요. 이 두 개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기억해두고 조금 덜 헷갈린다면 얘네 둘이는 사실 세트지. 왜냐하면 물리의 선생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1의 단위가 뭐죠? 뉴턴은 힘이고 속도? 아직 속도랑 가속도 단위도 모르는 사람 있죠.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다 아네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1의 단위는 줄이었고 에너지의 단위 뭐였지? 에너지의 단위? 그렇지. 에너지도 줄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정의가 그거잖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재산,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럼 재산의 단위도 몇 원 하잖아. 돈의 단위도 몇 원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일의 단위를 쓰지. 그럼 얘가 스칼라면 얘도 스칼라겠죠. 같은 단위를 쓰고 있는 물리량이니까 얘가 그거면 얘도 그거예요. 그렇지? 그 두 개가 세트다라는 거 하나 염두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라 얻었냐 잃었냐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표현하는 거. 자, 스칼라는 표현하는 게 되게 쉬워요. 시간 3시, 질량 10kg, 온도 36.5도씨. 이렇게 뭘로만 표현하면 돼요? 숫자로만. 크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크기를 숫자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얼마 이렇게. 그쵸? 근데 이 숫자 안에는 방향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벡터는 똑같이 숫자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3학년 때 그 선택 과목 중에 기하와 벡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하와 벡터를 2학년 때 배웠으면 내가 물리 첫 시간에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 물리 첫 시간에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이 기하와 벡터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거 배웠다면 선생님이 알죠? 하고 넘어가서 바로 그냥 알짜임 갔을 텐데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벡터는 방향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냐?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어요. 뭐지? 화살표. 그렇죠. 화살표. 자,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얘를 시작점, 얘를 끝점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개 있어요. 얘를 꼬리, 얘를 머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살표를 표현하더라. 그러면 이 화살표가 가르치는 방향, 화살표 얘가 요쪽을 가리키느냐 이쪽을 가리키느냐 이 화살표가 가르치는 거는 벡터 이 두 개 중에 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 방향. 화살표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속도가 동쪽으로 10m/s다. 그럼 화살표 동쪽으로 그려주면 되고 북쪽으로 속도가 10m/s다. 그럼 북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표현해 줄까? 화살표를 가지고 크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크기는 그렇지. 화살표의 길이. 자, 길이.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10m/s인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과 동쪽으로 5m/s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일단 동쪽이니까 화살표를 동쪽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렸죠? 근데
얘를 이렇게 그렸으면 얘도 똑같이 동쪽이면 오른쪽으로 그리는데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 반토막 딱 절반 잘라갖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길이는 뭐를 의미한다?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스칼라는 숫자만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데 벡터는 방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거를 물리를 배우면서 물리투에서 표현할 때는 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고, 화살표가 가르치는 것은 벡터의 방향을 의미하고 화살표의 길이는 그 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벡터에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벡터를 예를 들어서 A 벡터, 자, 벡터의 기호 A 벡터를 이렇게 하고 위에 우리 속도 할 때 했었죠. 위에다가 얘는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다라는 거를 구별할 수 있게 벡터 값은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붙이를 붙여줘요. 또는 어떤 책에서는 아주 두꺼운 글씨체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얇게 쓰면 스칼라, 두껍게 쓰면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A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기에 B 벡터가 있어. 자, 이쪽에 B 벡터가 있는데 얘도 잘 그려야 돼. 자, 이렇게 똑같은 방향, 북동쪽, 정확히 북동쪽 가리키고 있고 길이도 자, 한 뼘. 좀 길어. 좀 길어. 자, 조금 이렇게 길어요. 자, 얘 길이도 이제 똑같아요. 자, 길이 똑같고 방향이 똑같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 벡터는 둘이 같다. 뭐가 같으면 화살표의 방향과 화살표의 길이가 같으면 이 두 벡터는 다른 데 있어도 결국은 같은 벡터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하면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탁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시작점을 겹치면 이 두 개는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A 벡터 말고 마이너스 A 벡터. 자, 마이너스는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 그렇지,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의미하겠죠. 그럼 A가 이쪽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A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 A의 방향을 뒤집으면 되죠. 뒤집으면 돼. 점선으로 그려볼까요? 자, 한 뼘 조금 더. 자, 그럼 이 벡터가 마이너스 A 벡터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정리하면 길이와 방향이 똑같으면 걔가 어디 있든지 간에 결국은 같은 벡터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 벡터를 길이는 그대로 두고 방향만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된다. 그럼 자, B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그려주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C라는 벡터가 얘랑 길이도 똑같고 똑같이 아랫 방향을 봐. 그럼 B랑 C는 또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 같다고 말할 수 있죠. 마이너스 B와 C는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벡터의 중요한 성질을 배웠습니다. 평행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는 방향만 반대로 뒤집어주면 된다. 자, 이 성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벡터의 합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벡터의 합. 벡터의 합성. 합성에는 더하는 거와 빼는 게 있는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방금 했던 거 응용하면 되고 시간이 지금 35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40분 정도만 1시간에 한 40분 정도만 촬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0분이 지나면 영상이 한번 끊겨요. 너무 길다고. 붙이면 좀 지저분해지고 그런 게 있어서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 뭐 계속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벡터의 합까지만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영상에 선생님 차부터 저 알짜인까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벡터를 합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번 다루긴 다뤘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A 더하기 B는 중학교 때 이거 하는 법 배웠죠.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치? 만약에 B가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었어요, 그냥. 그럴 경우에 합치려면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시작점을 한 곳에 붙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를 그렸었죠? 그렇지,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벡터를 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약속. 그런 다음에 뭐가? 평행사변형의 이 대각선이 벡터에 합한 C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하더라. 이게 벡터를 합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한번, 아까 좀 전에 배운 걸 이용해서 이걸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합할 때 여기 있는 B 벡터를, 자, 이 B 벡터를 선생님이 그대로 일로 가져와. 그럼 얘가 일로 온다고 해서 다른 벡터가 되나요? 아니지. 그렇지. 같은 방향과 같은 크기를 가지면 걔는 뭐야? 같은 벡터라 그랬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인데 이게 A인데 여기 있던 B를 일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까만색, 이걸 C라고 부르면 C 벡터는 이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쵸? 그래서 벡터를 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위에는 뭐를 그렸죠? 머리끼리 붙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그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부르고, 얘는 그리면 무슨 모양이 되죠? 삼각형법이 돼요. 합을 나는 평행사변형 방법으로 하고 누구는 삼각형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C가 나왔다? 그럼 두 명의 답은 같은 답이에요? 다른 답이에요? 같은 답이지. 왜?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잖아요. 평행사변형을 쓰고 싶으면 두 벡터에 어디를 연결하면 되냐? 시작점을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어주면 되고, 아, 선생님 저는 좀 공간도 아끼고 다르게 해볼래요. 그러면 앞에 벡터의 끝나는 지점에다가 다음 벡터의 시작점을 이어서 그리고 첫 벡터의 시작점에서 나중 벡터의 끝나는 점을 연결하면 얘도 새로운 합성 벡터가 생깁니다. 둘 중에 뭐를 할지는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쓰면 돼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편해서 습관이지 그냥 이걸 쓰는데, 여러분 이거나 이거 중에 연습해보고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모는 종이를 이용해서 그렸었어. 모는 종이 해가지고 막 그때 모는 종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해서 막 얘 크기는 얼마인가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는 기호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수학적으로 이게 뭐 3이고 3이면 얘는 얼마인가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과 벡터의 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는 합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합만 배우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다음에 알짜임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날 것 같아요. 40분 동안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뭐 목마른 사람 물도 좀 마시고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뒤에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 인사하면 끝나는 줄 알잖아. 인사 안 해. 그냥 뭐 그래요. 자, 오프.